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문대학교 식품과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선혜 교수입니다. 먼저 한국운동영양학회에 학회와 같은 이런 건인학회에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메타제노믹스와 같은 그런 이제 그 분석 기법의 그런 발달로 인해서 이 장내 미생물이 정말 정말 많은 연구 분야에서 그런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발표할 주제는 이러한 장내 미생물과 그리고 이러한 장내 미생물과 그리고 이 장내축이란 것의 상호작용이 만성 질환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저의 연구를 압축해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말 속도를 약간 1.3배속으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동영상 강의를 많이 들으실 때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많이 언짢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장내축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장내축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미주신경이라는 것을 매개로 한 그런 중추신경계하고 그 다음에 장신경계 간의 그런 양방향 소통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방향 소통 과정을 통해서 뇌의 정서적이고 그리고 인지 기능과 그리고 말초적 장 기능을 연결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관련 메타제노믹스와 같은 분석 기법의 발달과 그리고 관련 연구의 진보로 인해서 이러한 장내축과 그리고 장내 미생물 사이에 밀접한 이제 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예.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이제 장내 미생물이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가 계속 이제 부착이 돼서 좀 잡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장내 미생물이 그 신경 조절 물질이나 아니면 면역 조절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이제 신경 조절이나 또는 면역 조절 체계의 발현을 조절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조절 체계를 통해서 그 인체의 그 정상적인 이제 생리 기능이나 또는 이제 행동 발달, 그 중에서도 저의 이제 그 연구 주제의 중심적인 소재인 섭식 행동 조절에도 관여하는 것이 밝혀져 있는데요. 정상 상태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이제 그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그 환경적인 요인, 그 중에서도 고지방식이와 같은 불균형한 영양 섭취로 인해서 디스바이오시스가 이게 초래되게 되면요, 이제 장내 미생물의 이제 조성이 불균형화된 상태를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디스바이오시스가 초래되게 되면 연이어서 이러한 겉브레인 시그널링, 장내축의 신호 전달 체계에 교란이 오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비만을 비롯한 만성 질환이 초래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불균형한 영양 섭취가 이러한 일련의 이제 과정을 통해서 만성 질환을 초래되고 있는지 그 기전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고지방식이와 같은 불균형한 영양 섭취는 이제 앞서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디스바이오시스를 이제 발생시키고요. 그리고 그 동시에 그 장내 그런 투과성, 리키것이라고 아까 전에 용어 나왔었죠. 리키것을 유발시키고 장내 염증 반응을 이제 촉발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초괄적인 그런 시스템 측면에서는 장내축의 그런 신호 전달 체계를 교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스바이오시스 자체도요. 지금 보시면 장과 뇌 사이의 그런 상호작용을 교란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간 투과성이나 이제 염증 상태를 촉발시키거나 또는 그 상태를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증가된 장 투과성을 통해서 요 LPS라고 하는 그 디스바이오시스의 부산물, 특히나 그람 네거티브, 그람 음성 그 미생물들이 이제 발생하는 부산물인 그 LPS, 엔도톡신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요. LPS가 이제 혈액으로의 전이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 전신성 염증 상태가 이제 유발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만성 질환을 촉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혈중에 증가되어 있는 LPS가 또 이러한 이제 장내축의 신호 전달 체계를 교란시킴으로써 그 이상 식욕 항진이라는 하이퍼퍼지아라는 그 현상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만성 질환이 이제 초래되는 것이죠. 자, 최근에 이제 이러한 그 장내축과 장내 미생물의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프리바이오틱스와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의 사용, 즉 이제 난인베이시브 이제 접근 방법으로서 시기성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까 사회자분이 이제 소개해 주셨던 투프코실 락토즈라는 것은
바로 퓨코스와 그리고 갈락토스와 그리고 글루코즈라는 당으로 구성된 3당류입니다. 그리고 모유내 올리고당에서 가장 많은 이제 비율을 차지하는 올리고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모유 올리고당은 비피도박테리아가 같은 그러한 유익한 그런 세균들을 수를 증가시키고, 그 반면에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이제 병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착을 해서 대변 형태로 체외로 배출시킴으로써 이 면역 강화와 그리고 장 건강에 이제 기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이러한 2F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이나 인지 그리고 기억 기능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2FL이 이제 장내축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장내 그런 미생물의 구성을 조절함으로써 어떻게 만성질환과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인데요.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제 2FL이 장내축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조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시킴으로써 만성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관련된 기전은 무엇인지를 이제 조사해 봤습니다. 자, 본 실험에서는 이제 요 실험 목적을 위해서 이제 마우스를 대상으로 고지방식을 공급함으로써 장내 미생물의 그런 불균형한 딕스바이오시스를 유도했고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구성 조절 수단으로서 2FL을 6주간 이제 식수를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제 6주간의 실험 후에는 이렇게 전반적인 비만 형질과 그리고 장내축의 기능, 그리고 장 투과성, 그리고 염증 프로파일, 그리고 장 미생물과 그리고 그 대사산물의 구성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자, 실험 결과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험 결과 전반적인 비만 형질이 이렇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실험을 시작한 지 시기를 공급한 지 한 2주 후부터 이제 고지방식에 의해서 체중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요. 이는 2FL에 의해서 이제 유의적으로 또 억제가 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에너지 섭취 상태도 고지방식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FL로 인해서 이제 경감이 됐죠. 체중과 더불어서 체지방량하고 제지방량도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체지방량도 체중과 같이 고지방식에 의해서 유의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2FL 섭취에 의해서 유의적으로 억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근육량, 그러니까 체단백량을 이제 대변하는 요 제지방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간에 크게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요 데이터는 우리가 봤던 체중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체지방량의 유의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전반적인 비만 형질의 향상과 더불어서 장 투과성도 향상되었었는데요. 이 장 투과성은 대장을 가지고 여기에 엑스기보 기법이죠. 우싱 챔버 시스템이란 걸 사용을 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경향이긴 한데요. 이제 고지방식에 의해서 이제 장 투과성이 이제 증가되는 경향이 보였고요. 그러니까 장 투과성이 증가됐다는 것은 이제 리키겉화돼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2FL 섭취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정도가 이제 경감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 투과성 지표로서, 그리고 또 이제 전신성 염증성 지표로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LBP라는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본 LPS 결합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수성되기 위해서 이제 작용하는 단백질이 되겠죠. 이러한 LBP를 혈중 이제 농도를 살펴봤는데 고지방식에 의해서 이제 유의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2FL에 의해서 이제 경감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데이터를 비추어 볼 때, 이 2FL은 장내 그런 고유 인테그리티를 이제 보호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신적 염증 상태도 완화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간 투과성에 관련된 그러한 기능과 더불어서 이제 염증 상태도 완화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상단에 요 두 그래프는 소장과 대장 사이에 위치한, 좀 박현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일리엄과 그리고 콜른 사이에 위치한 바로 C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맹장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죠. 요 C컴에서 대표적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측정을 한 것인데요.
그 고지방 식이에 의해서 두 사이토카인 모두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2FL로 인해서 유의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항염증 작용은 이제 백색 지방 조직, 화이트 에리포즈 티슈죠. 에서도 이제 나타났는데 특히나 백색 조직에서의 이제 백색 조직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방 조직 중에서도 가장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고요. 여기에서의 염증 상태가 이렇게 촉발되고 증가한다는 것은 인슐린 감수성의 저하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관련 질환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시발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이제 곳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소적 항염증 상태와 더불어서 이제 전신적인 항염증 상태도 그 작용도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LBP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 중요한 요즘에 그 많이 쓰이고 있는 라이보칼린2라는 그런 그 마커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그 혈장에서 혈액 내에서 이제 측정을 했고요. 둘 다 이렇게 고지방 식이에 의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2FL에 의해서 이제 저하되는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도 성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데이터를 비추어 볼 때 이 2FL이라는 것이 이제 국소적이고 그리고 전신적인 이제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내축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2FL이 가지는 대사 그 개선 작용에서 이런 장내축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서 장가축을 이제 이어주는 그 미주신경을 매개로 하는 그 섭식 억제, 그러니까 먹는 것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억제 호르몬인 콜레시스토키닌, 즉 CCK에 대한 민감성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CCK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영양소 중에서도 단백질과 그리고 지방에 의해서 분비가 촉발되는데요. 이렇게 분비된 CCK에 의해서 촉발된 이 시그널은 요 구심성 미주신경을 타고 그리고 요 노도즈 갱글리언이라는 신경총을 거쳐서 내간에 있는 뉴클리어스 오브 솔리터리 트랙이라는 NTS 부분과 그리고 에리아 포스트레마라는 AP 부분으로 도달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섭식 억제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민감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두 부분 AP와 NTS 부분에서 그 활성화된 뉴런을 이제 측정하는 마커인 요 시포스 여기 보시면 이게 질을 희생한 다음에 이제 내관을 염색한 곳이고요. 지금 연두색 부분이 그러한 신경총들을 이제 활성된 신경이든 아니든 그러한 이제 구역들을 보여주게 되고 요 두 부분이 바로 NTS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 삼각형 부채꼴 모양이 바로 AP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포스 부분은 시포스 발현이 된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부분 모두에서 이제 고지방 식이로 인해서 그 시포스 파지티브 셀이 이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리고 2FL에서 경감되는 상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좀 이해를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제 CCK 민감성 정도는 이제 섭식 행동, feeding behavior 측면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났는데요.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실험을 어떻게 수행하냐면 먼저 그 실험 동물들을 한 6시간 정도 절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에 A그룹과 B그룹을 나누게 되는데 A그룹은 각각의 그룹에서 한 절반 정도 되는 수고요. 그래서 A그룹한테는 CCK를 복강내 주사하고 그다음에 B그룹한테는 그 대조원 물질이죠. 살린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를 복강내로 주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사 직후에 식이를 공급을 하고 20분 단위로 1시간 동안 식이 섭취량을 측정을 했죠. 왜냐하면 그 CCK라는 호르몬이 방광기가 짧아서 1시간까지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간의 휴직 이후에 이제는 반대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A군에게는 살린을 그리고 B군에게는 CCK를 복강내로 주사하고 마찬가지로 식이를 바로 공급한 다음에 그 식이 섭취량을 20분 단위로 1시간 동안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CCK라는 호르몬이 섭식 억제 작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분내 개체 내에서 이렇게 CCK와 셀린을 처리하고 나서 나타낸 식이 섭취량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듯이 이제 로펙군에서는 이렇게 이제 CCK 민감성,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겉 브레인 시그널링이 살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민감성을 보여준 반면에 이러한 겉브레인 시그널링은 이제 고지방식에 의해서 이제 유의성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손상이 됐단 말입니다. 임페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손상 정도는 2FL 섭취에 의해서 이렇게 복구 또는 이제 억제가 되었음을 예방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그런 CCK 민감성 실험과 그리고 본 실험을 추측으로 볼 때 이제 2FL이 나타낸 그러한
그 대사 질환 관련된 그런 TFL은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겉브레인 시그널링을 기능을 개선, 인테그리티를 보존하고 개선시킴으로써 이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만성 질환 또는 관련된 형질을 개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장내축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개선된 대사 프로파일에 있어서 장내 미생물은 어떠한 이제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는 이제 PCA라고 해서 주성분 분석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주성분 분석 기법은 그 장내 미생물의 군지 프로필을 나타내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로펫 파란색이에요. 로펫과 그다음에 초록색 하이펫의 그런 군지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사한 프로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이제 그 TFL 섭취군에서는 그 확연하게 다른 고유의 프로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클라도그램이라는 것은 각 군을 특징 짓는 장내 미생물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특히나 이제 TFL 군에서 이제 그 섭취군에서 섭취군에서 증가된 그런 파라박테리오디스와 그리고 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논문 제가 문헌 고찰을 하는 것에 따르면 이제 항염증과 그리고 항비만 작용과 관련된 그런 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지방식이군에서 이제 많이 증가한 그러한 파라스테렐라와 그리고 그 가족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만 형질과 그리고 장내 염증 반응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식이 형태에 따라서 이제 변화된 이런 장내 미생물의 그런 구성 변화가 이제 시기에 따른 그 대사산물의 구성 변화와 이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흰 맵은 히트맵이라고 하죠. 흰 맵은 그 시기에 의해서 변화된 장내 미생물과 여기 장내 미생물 왼쪽이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그 대사산물 간의 그런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TFL 초록색이죠. TFL 섭취에 의해서 그 증가된 장내 미생물은 TFL로 인해서 이제 그 유의적으로 변화된 그러한 이제 대사산물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하이팻에 의해서 이제 변화된 대사산물과는 음의 상관관계,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마찬가지로 하이팻에 의해서 이제 증가된 그 확연하게 증가된 그러한 장내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 TFL과 그리고 하이팻에 의해서 변화된 그 유의적으로 변화된 대사산물과는 각각 음의 그리고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보통 이제 뭐 신경 전달 물질로도 사용이 되긴 하는데 보통 대부분 95% 정도가 한 장에서 기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저희 제 연구에서는 이제 그 TFL과 그리고 하이팻 섭취에 의해서 이제 확연하게 증가된 장내 미생물과 각각 지금 음의 상관관계와 이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줬었는데요. 이러한 그 체내의 높은 농도의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헌 고찰을 따르면은 이러한 그 장내 염증 반응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듯이 그 고지방식이로 인해 그 증가된 장내 그런 두 대표적인 사이토카닌이 그 TFL 섭취로 인해서 유의적으로 감소를 했죠. 그리고 지금 요 두 사이토카인 또한 이 세로토닌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비추어 볼 때, 그러니까 고지방식에서 촉발된 그런 장내 염증 상태는 그 염증 그런 증가 상태는 상태의 증가는 지금 고지방식에서의 그런 변화된 장내 구성 성분과 그리고 그 대사산물의 농도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연구의 이제 결론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이제 디스바이오시스라는 현상이 여러 가지 비만을 비롯한 만성 질환을 이제 그 초래하는 기전에서는 바로 이 겉브레인 시그널링이라는 그 신경계의 그런 신호 양방향 소통 그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바이오틱스와 같은 그런 그 프리바이오틱스의 사용, 그러니까 TFL과 같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양학적인 레벨에서 이제 장내 미생물을 그 장내 미생물의 그런 그 장내 미생물이나 또는 그 장내 미생물 그런 대사산물의 농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장내 축의 그런 신호 전달 체계를 더 기능을 개선을 시키고요. 궁극적으로는 비만을 비롯한 만성 질환을 이제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제한된 시간이라서 좀 이렇게 좀
급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숨가쁘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제 발표를 통해서 이게 장내 축하고 장내 미생물이 상호작용을 주고받는구나. 그리고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만성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만을 기억하셔도 저는 제 발표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본 연구가 제가 이제 UC 데이비스에서 이제 박사후 과정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제 본 해당 연구실 연구원들과의 PI시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연구진들의 PI, 그 연구실의 PI, 그리고 재정 지원을 해준 중요하죠. 이 기업의 사진을 담아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제 연구실의 사진을 담아올 수 있기를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장내 미생물 관리 잘 하시고요.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요. 그 궁금해하시고 또 질문 안 받을 수가 없어서 혹시 프로그램 질문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그 시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2FL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을 때 약간 좀 낯설 수 있는데 프럭토스, 갈락토스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의 올리고사카라이드인데 혹시 이 2FL하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퍼스트 거스, 프럭토 올리고사카라이드, 갈락토 올리고사카라이드하고의 비교 연구가 있는지 혹시 있다면 2FL이 다른 퍼스트하고 거스에 비해서 어떠한 이점 베네피셜 이펙트가 있을지 한번. 우선은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제 그 세 개 다 올리고당이라는 거죠. 올리고당이라는 정의가 탄수화물입니다. 근데 이제 당이 보통 한 개 있으면 이제 그 단당류, 2개 있으면 이당류, 그다음 3개 이상에서 이제 10개 이하로 두게 되면 우리가 올리고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올리고당은 우리가 소화를 잘 못하고 이제 대장까지 내려가서 장한테 먹히는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요즘에는 기능성 그런 소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각각의 이제 비교 연구는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퓨코스라는 게, 2FL이라는 게 제가 좀 연구할 때 이것도 독일에서 엄청난 규모의 기업인데 이제 대량 생산이 이게 모윤에 존재하는 그런 그 올리고당입니다. 근데 대량 생산이 거의 아직까지는 불가능했는데 최근에 가능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그런 퓨코스가 거의 한 1g당 한 100만 원에 입박하는 그 정도의 이제 가격이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비교 연구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는 제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고요. 근데 여기에서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2FL이 이제 글루코즈랑 갈락토즈는 공통입니다. 근데 퓨코스라는 게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합성하기가 되게 힘든 물질이에요. 근데 이 물질이 바로 이 2FL의 그런 고유성이 바로 이 퓨코스에서 오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관련해서 이런 만성 질환이나 아니면 인지 기능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퓨코스 자체로만 이제 주입을 그 동물 실험을 대상으로 이렇게 서플먼테이션으로 공급을 했어요. 근데 그 기능이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 퓨코스 자체에서 오는 기능이 아주 이제 많이 컸던 이제 연구 결과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성이라고 하면 이제 그 퓨코스에서 발휘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